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좀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켜봤는지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의원님 일단 어제 네. 이제 운영위 국감 있었는데 예, 있었죠. 예. 민주당이 주진우 의원에게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윤 대통령 당시에 법률비서관이었으니까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는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요, 이해충돌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대통령실을 국정감사하는데 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있었던 이유로 이해충돌이라는 게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김태현 앵커는? 그런 민주당에 지금 뭐 최근까지 대통령실에 있던 분이 국회의원으로 돌아와서 민주당의 대통령실의 국정감사는 그게 이해충돌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법사위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하시던 분들이 이를테면 뭐 법무부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고 이게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는 이상한 시비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에서 강요로 지냈다든지 이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산업부를 국정감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건 완전히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들리지만 그것과 이건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자체가 아니고요. 이해충돌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없는 것인데 본인들이 곤란하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주진우 의원은 문제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이해충돌이 아닙니다. 저희가 야당이 됐는데 그게 무슨 이해충돌입니까? 저희가 여당인데 대통령실에 국정감사하는데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가 야당이 된 주진우 의원이 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 국정감사를 못합니까? 그러면 최현일 의원이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운영위에서 그저께부터 김현지 씨 문제로 계속 곤란하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죠. 특히 주진우 의원이 집중적으로 김현지 씨 문제를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을 타겟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잘 알거나 김현지 씨를 잘 아는 사이다. 그러면 그게 이해충돌이 되는 것이지. 주진우 의원이 김현지 씨 문제를 거론했다고 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이력을 문제 삼아서 이해충돌 제기하는 건 전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공연한 터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요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이기현 의원 사이에 배치기 상황까지 왔는데 이것도요.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면을 보면 돌아오는 이제 송원석 저희 원내대표를 이기현 의원이 다가가서 배로 이렇게 하여튼 맞댔으니까 누가 먼저 배치를 했다라는 그 진실 공방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지금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송원석 대표는 저희 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기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상대당과의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상대당의 원내대표단을 인신공격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쪽 당의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와서 배를 들이밀어서 우리 당 원내대표를 밀쳤다. 이거는 저희 당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저희가 초선이 어떻고 삼선이 어떻고 저거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원내대표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민주당이 그 앞뒤의 맥락을 가지고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왜 이렇게 했냐를 떠나서 우리 원내대표에게 그렇게 한 것은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즉각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이제 누가 배치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왜냐하면 존중이 그렇게 하지 부족하다. 않으면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누가 했느냐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떤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예. 일단 어쨌든 100번 양보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고 예. 제가 보기엔 이기현 의원이 다가와서 배로 밀친 게 맞는데 예.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국회 상황은 저희가 동물국회라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만 예. 민주당에 의한 포식국회입니다. 다 포식? 집어삼키는 예, 포식. 예. 포식자. 민주당이 예. 포식자입니다. 모든 예. 것을 다 집어삼키는 것이고 예. 야당에게 조금 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과연 이게 계속 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예. 여기서 이기현이 잘못했는지 송원석이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얼마나 이게 정말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예. 민주당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제는 사실은 김현지 씨 얘기만 나오면 보셨잖아요. 사회를 맡은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예. 거의 초흥분 상태로 빠지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예. 아니 김현지가 뭐지? 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이런 식으로 막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의 의구심까지 다 막았느냐? 예. 저희가 비록 김현지 씨를 불러내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권에 계속 부담을 줄 것이고 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정치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되는 이런 국회를 민주당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결국 이제 김현지 실장 출석은 무산된 건데 예.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공지를 냈잖아요. 김현지 실장 대통령 수행하지 않고 지금 용산에 있으니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예. 국회가 합의하면 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국회를 합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부른다는 표현은 예. 말장난입니다. 민주당이 오케이를 해야지 오는 것이지 예. 우리 당은 불렀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는 표현은 국민의힘이 부르면 오겠다라는 표현을 바꾸면 예. 진정성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부르겠다는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 정인채택 의결을 안 하면 못 가는데 예. 민주당이 계속 방해하는데 예.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지난번에도 우상호 수석 뭐라 그랬습니까? 100% 간다. 예, 맞아요. 예.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용산에서 대통령 수행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적어도 예. 국회 앞에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서 예. 합의하면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야지. 예. 오후에 어제 아침에도 오전만 오겠다. 오전이라는 게 11시 다 돼가지고 질의가 시작됐는데 예. 오전만 와서 한두 명의 질문만 받고 가겠다는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이 국회 운영을 옆에서 지켜보시지 않은 국민들은 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의 설명이 그렇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엔 다 말장난입니다. 예. 김현지 씨가 예. 를 출석시키겠다는 조그마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의원님 대통령실에서는 언제든지 부르면 간다. 24시간 지금 대기 중이다. 이 그러니까 얘기고. 국회가 불러야지 오는데 민주당이 예. 안 부른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 예.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출석 문제에서 약간 엇박자인 거잖아요. 이거 조율이 안 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죠. 이거는 엇박자가 아니고 예. 대통령실에서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김현지 실장 나가서 예. 질문 받으라고 하면 예. 민주당이 그걸 왜 막습니까?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인데 예. 아니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가서 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불러세요 정인채택하세요 하면 예. 민주당이 본인들이 얼마나 이게 앞으로 민주당도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막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제 오후에 나왔던 대통령실 긴급 공지가 그게 대통령실 진의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진의가 아닌 것이 아니고 민주당과의 교감하에 예.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대통령실은 가겠다는 의사를 보여도 예. 우리가 절대로 안 부릅니다. 예.
라는 서로 간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럼 상호 교감의 일종이면 짜고 하는 치는 뭐 이런 거 당연히 짜고 하는 거지. 그게 예. 어떻게 대통령실이 아니 괜찮은 불러라고 얘기하는데 예. 민주당이 그걸 그런 식으로까지 막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애초에 오전만 나오는 거라도 협상해서 불러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그러니까 도저히 그런 받을 수가 것들이 없었습니까? 예.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말장난인 것이고 예.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뭐 오전에 10시부터 빨리 진행해가지고 예. 오후 3시까지 뭐 2시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정성을 보였으면 저희 예. 당도 그런데 예. 막 싸우다가 그럼 오전만 나올게라고 하면 예. 실질적으로 발언 시간이라는 것이 뭐 민주당 의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 당 의원 2-3명만 하고 오전이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오려면 다 나와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이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뭐 그 안보를 책임지는 군 장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또는 어디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잠시 시간을 저희가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김현지 씨가 오전만 하겠다라는 것도 이상합니다. 대통령 부속실장이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고 뭐 기다렸다 이런 말도 이상하고 부속실장이 예. 무슨 수행을 합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예. 대통령 수행이 부속실장이 빠지면 안 될 정도로 그게 긴박한 무슨 일정이 예.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소위 말장난하지 말고 이게 예. 뭐 김현지 씨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국정감사를 파행시킬 정도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건데 예. 우리 나갔잖아라는 무슨 기록을 쌓기 위해 가지고 나가서 뭐 2-3명 질문 받고 우리 너희들 궁금한 거 다 얘기했어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를 저희가 나온 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현지 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현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왜 못 물어봅니까? 알겠습니다. 정권을 잡았으면 그 정도 자신도 없이 어떻게 정권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예. 이 장동욱 대표 어제 이제 5.18 민주묘지 참배하려 했는데 무산됐거든요. 예. 지도부로서 심경이 좀 어떠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광주에 대해서 호남에 대해서 저희 당이 어려운 건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광동 대표 새 대표가 돼서 5.18 묘역에 마음을 담아서 참배하려고 했던 것을 과연 이런 식으로 막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고 저는 많은 광주 시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을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일일이 다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참배하려고 갔던 그 마음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어제 그 현장에서 나와서 방해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유감스러운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누가 됐든 어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됐든 대한민국 야당 지도자가 가서 그 희생된 그분들을 참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막을 자격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아마 각오를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자주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표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제 그 반발이 일반적인 대다수 광주 시민들의 뜻이 아니고 거기 현장에 있었던 일부 시민단체 분들의 일부의 반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정서적으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또는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저게 보편적인 광주 시민들의 생각일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거기 앞에서 항의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예 참배조차 막는 것은 이제는 좀 우리가 그런 정도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예. 뭐 일반적인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아는 예.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습니다만 예. 적어도 참배하려고 간 그 마음은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예.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결국 어떻게 하시기로 정리가 되셨어요, 의원님? 글쎄 저도 뭐 정확히 지금 민주당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국회로 왔으니까 예. 국회에서 상정을 하면 이제 표결을 하겠죠. 근데 예. 어제 나오는 기사를 보면 13일 날 상정을 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지 않고 27일 날 표결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저희가 뭐 저희는 추경호 대표 본인은 아니 내가 당당한데 왜 맞아요. 뭐 체포동의안 이런 거 운운할 필요 없다. 그냥 민주당이 그렇죠. 가결시키겠다면 가결시켜라. 법원에 가서 당당히 영장 기각을 받아내겠다. 뭐 이런 자세고 예. 저희도 뭐 추경호 대표님의 그 마음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특급의 횡포고 추경호 대표 그 내용도 보면 영장이 앞뒤에 뭐 논리적인 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임위원장하고 중진 의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한 마음으로 뭐 뭉치자 뭐 이런 것까지도 뭐 계엄을 성사시키자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예. 저는 그런 검찰의 그 말하자면 논리가 예. 과연 그런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예. 그렇다면 그것 또한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엄청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곧바로 밀어붙이지 않고 시간을 두는 것도 예. 아마 여론의 추이라든지 또는 본인들도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파악할 시간이 필요한 걸로 예. 그렇게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제 저희도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를 했습니다만 뭐 일부 그거에 대해 저희 당 의원들도 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여당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운영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의원님 네, 어제 역사의 현장에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배치기 현장. 이거 뭐 일단 결국 이제 배치기까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네. 김현지 실장 때문인데 네. 결국 안 나왔어요. 네. 불출소로 정리됐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당에서는? 저는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실장 부를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해명하는 게 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의결을 할 때에는 일주일 전에 의결하게 돼 있거든요. 국회 증언감정법상 일주일 전에 서로 의결할 증인들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김현지 실장의 뭐 남편이라든지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했다고 거기 JTBC의 대표부터 PD, CP 다 부르려고 했었어요. 예. 정말 필요했다면 핵심 증인 몇몇만 꽂아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 부릅시다라고 했다면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뭐 김현지 실장의 남편까지 부르고 JTBC 뭐 대표부터 CP, PD 다 부른다는 얘기는 애초에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현지 실장이 나와서 뭐라고 본인 일 해명하는 것보다는 네. 안 나오는 프레임 만들고 밖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낫다라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판단했다는 말씀.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그림 아닙니까? 계속 나와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어떤 것이 본인들에게 정치적 이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김현지 실장이 나와가지고 다 해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할 게 없거든요. 국정감사 망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본인들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증인 의결할 때 이상한 사람들 다 넣어가지고 같이 의결시켜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오셨을 때 국민의힘이 전략이 그런 거라고 딱 꿰뚫어 보셨으면 그냥 역으로 그냥 나가게 증인 채택했으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불러서 뭐 물어볼 거냐? 예. 과거부터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물어본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 이 JTBC 제작장들을 왜 부르냐?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 실장은 나오겠다고 하니 예. 그러면 저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증인들도 같이 불러야 된다. 함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예. 이재명 정부의 국정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1년간의 대통령실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예.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 6월이에요. 예. 그 전에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정부의 6개월도 같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이후에 6개월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감사만 해야 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애초에 본인들이 그냥 프레임 씌워서 정쟁화 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쓴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의원님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긴급 공지가 나왔잖아요. 예. 김현지 실장은 용산에서 대통령 수행하지 않고 용산에서 대기하고 있고 부르면 언제든지 간다. 대통령 긴급 지시가 네. 있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현지 실장은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당에서 그 뜻을 받아서 5월에도 좀 증인 그래 뭐 증인 채택합시다라고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간사 간의 합의 중에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수석들끼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증인을 채택할 때 한 명씩을 불러가지고 핵심 질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만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뭐 대통령실의 의중은 알겠는데 그것만 가지고 정쟁 국감으로 갈 거면 우리도 정진석 불러서 하겠다. 한 명씩 부르자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예. 불발된 거죠. 그걸로 받겠어요. 정진석 전 실장 부르는 걸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받겠습니까? 한 명씩 불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문을 해야 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 불러가지고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비난과 모욕만 일삼을 텐데 그 사람만 불러가지고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욕바지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 그저 대통령실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대통령님이 지시까지 하셨으면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너무 악마화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와서 싹 다 해명하면 깔끔해지는데요. 과거 한 몇 년간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있었던 3년간 이재명의 악마화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악마화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측근들을 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일련의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재명 측근들 전부 감옥 보내려고 탈탈 털고 온갖 감사와 뭐 조사, 수사 다 진행했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악마화에 대한 도구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저희. 그 예를 들면은 당에서 저 상대당이랑 협상할 때 뭐 정진석 실장 나와라 뭐 요런 증인 채택 문제를 협상하는 것들 그것도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좀 있었습니까? 그거 대통령실과 왜 교감합니까? 그건 당에서 독자적으로 국회에서 증인들을 의결할 때는 여야 협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불러야 될 증인들이 몇 명이고 국민의힘에서 불러야 될 증인들이 몇 명이다라고 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지 그거 대통령실과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의원님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택이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신동국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대통령실하고 민주당하고 애초에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대통령실은 이게 좀 대승적으로 보내주는 척하고 여당에서는 저희가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저희가 다 알아서 막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좋은 거 하세요. 이런 식으로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거든요. 그 대통령의 진정성만 지금 의심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국정감사가 법률로서 운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증언감정법상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오고 싶다고 해서 다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또 안 됩니다. 물론 그렇죠. 형식적으로. 법률상 일주일 전에 불려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제 생각에는 대통령도 답답했을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렇게 악마화 되는데 왜 내 수행 핑계 대고 안 가게 되냐. 어떻게라도 보내라라고 하는 섭섭함, 그 답답함은 이해를 하겠으나
하겠으나 국정감사는 법률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상 아무나 나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온 것인데 이걸 두고 마치 사전에 교감해서 일부러 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예. 법을 잘 모르시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진정성이 있었고 국회법대로 절차적으로 여야 협의가 안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국회법대로 안 된 건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국민의힘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배치기 보셨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솔직히 네. 당파적인 건 여당 야당 네. 다 배치 떼고 네. 누가 피해자예요? 처음에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실제로 김병희 원내대표실까지 쫓아와서 강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기현 의원이 배치기를 한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 배치기까지 할 정도로 흥분을 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예. 영상 보면은 오히려 송원석 의원이 뒤돌아가지고 배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 욱하는 스타일이 좀 있으신데 예. 뒤돌아가지고 배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읽힙니다. 그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이제 신동욱 의원은 이제 이거 누가 저 배치기 하고 가해자고 피해자고 그걸 떠나서 그래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네. 여당 이기현 의원은 김병희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와서 저렇게 항의하고 충돌하는 게 상대당 원내대표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이기현 의원님은 사과도 하셨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사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네. 사과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과도 했거든요. 아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앞서 기자 앞에서 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도 했고요. 전체적인 맥락이 이랬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기현 의원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세요. 아 그래요? 예. 이 배치기 논란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예.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본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불쑥 들어오니 예. 내가 민첩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거 못 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치기 논란이 불거졌으니까 예. 송원석 원내대표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기현 의원의 입장은 뭐 일부러 부딪히고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뭐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잘 안 밟히니까 충돌이 이루어진 거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국정감사를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발언을 하시니까 예. 여당의 의원으로서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나가시는데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상치 못하게 뒤로 돌아서 배를 내미시니 예. 걸어가고 있던 이기현 의원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전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네. 어쨌든 어제 사과는 저 상대당 협상의 파트너에 대한 어떤 충돌이 있었던 그거 부분에 대한 이제 사과다 이런 말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당으로서 이 배치기 국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명입니까? 그리고 오명이죠. 이기현 의원의 본인도 예.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이런 내가 잘 피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배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예.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운영위에 주진우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법사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화력을 보강한 거겠죠. 네. 김현지 실장을 겨냥해서. 네. 근데 어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제 이해충돌 예. 문제도 얘기하시고 최현일 의원이 예. 강훈식 실장은 뭐 아니 김현지 실장 얘기한다고 해서 주진우 의원과 뭐 최상병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관계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예. 국회 증언감정의 법률상 일주일 전에 증인 의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진우 의원은 그 일주일 전에 증인 명단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 명단 중에 예. 주진우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인 의결이 불발됐죠. 예. 그리고 나서 국정감사 당일날 주진우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과거 윤석열 정부 6개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3년 정도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물어봐야 될 사람인데 예. 감사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맞느냐. 만약에 증인 명단에도 우리가 제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아 그것 때문에 이해충돌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증인 명단에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뭐 전투력 보강하겠다고 하면서 감사위원을 보임하는 것이 이해 충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죠. 어째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증인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실제로 그러고 나서 네. 뭐 이기현 의원과 송원수 원내대표에 간에 문제 좀 전에 그 상대당 원내대표에 대한 뭐 비존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의원도 감사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김병희 원내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강력하게 질타했던 것도 결국에 상대당 원내대표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관세 협상 MOU 얘기 나왔어요. 네. 이제 강훈식 실장이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네. 이거 결국 비준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문구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특별법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하고 네. 진보당까지도 야 이거 비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국민과 국가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겨주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실제로 우리 헌법상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뭐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비준을 받도록 돼 있죠.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요구했던 것도 참 이 교묘한 부분이 있는 게요. 예. 지속적으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OU처럼 이렇게 단순히 현금을 지원해 가지고 그 나라를 잘 되게만 해준다라고 하는 조약이었다면 이게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투자고 그 투자 수익을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류의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으로 볼 것이 아니고 특별법상 논의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진보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된다는 것은 100번 1000번 동의합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그건 다 공개한다. 그렇습니다. 공개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실제로 조약인가에 대한 논의 때문에 특별법 제정하는 것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거 의원님 지역구 동탄이잖아요. 예, 거기는 이번에 부동산 대책 빠졌잖아요. 맞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이 풍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동탄 막 집값 오르고 막 전월세 품귀 현상 있다고 그러면서 동탄 지역을 딱 찍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역구 분위기? 실제로 기사에 나온 내용과 유사합니다. 진짜. 제가 보고 느끼는 것도 호가가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내용들까지는 조금 더 기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사항과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그 호가들 있지 않습니까? 호가들은 풍선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서울 지역의 일부는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풍선 효과가 상당했을 거라고 봐요. 그 풍선 효과가 지금 묶이지 않은 동탄 지역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동탄도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제 지역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풍선 효과가 실제로 있고 풍선 효과가 심화될 수 있는 서울 지역이 규제 대상으로 됐던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됐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광주 5.18 묘지 참배가 실패했어요. 앞서 이제 친동욱 최고위원은 그래도 어쨌든 참배하러 갔는데 참배 정도는 받아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참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5.18을 관련자 분들은 뭘 가장 생각하냐면 그 진정성을 많이 따집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맨날 앞다르고 뒤다른 걸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면회 가고 그리고 윤어게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에서 광주 5.18 참배가 진정성이 있겠느냐. 저 사람 또 나중에 가가지고 다른 소리 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었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